삶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 안에서 항상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아무리 고민을 거듭해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은 남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과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일부터의 인생을 밝히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모입니다.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행을 떠나시겠어요? 소중한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시겠어요?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을 하시겠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자와 다케토시님의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입니다. 출판사는 필름이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 호스피스. 그곳에서 25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특히 환자들의 마지막을 배웅했던 의사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라 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필로소피 랩에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몽테뉴의 말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란 꽃이 천천히 시들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조용한 것이다 라고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다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오늘 이 책을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삶이 끝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또 그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조금 더 가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모의 북살롱 시작합니다. 만약 앞으로 나에게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25년 동안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 종사하면서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랑스러웠던 일, 후회되는 일 등을 조금씩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생이었다고 수긍하며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살펴보거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1년 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제가 돌봤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명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삶의 끝에서 하는 생각들.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상 많은 환자들이 좋은 삶이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다만 그 중에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털어놓는 사람도 있겠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한 번 더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더 많은 도전을 해야 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며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아직 건강하고 앞날이 창창하다면 되도록 미련을 남기기 싫다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람 마음이 아닐까요? 후회 없는 인생이란, 좋은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환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후회 없는 인생,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지 줄곧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시대도 배경도 소중한 것도 다릅니다. 또 나이가 들어 병으로 죽거나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좋은 인생의 조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이었음을, 나름대로 좋은 인생이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을 것,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애정을 표현할 것,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것. 어디까지나 저만의 결론이고 생각에 불과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에게 이 4가지 조건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후회 없이 사는데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별별 일이 일어납니다. 병에 걸리거나 큰 실패를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문득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하며 새로운 도전이 무서울 때도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이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인생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나 이외의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도무지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고 인생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에게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뤘다고 자신있게 말할 만한 것이 없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피해만 끼쳤어.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의료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 병이 진행돼서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대로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자신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대단한 일도 못했다며 이런 삶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까지.
모두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환자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들여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내 인생에도 확실히 행복한 일, 자랑스러운 일, 소중한 일, 이런 경험들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건강한 사람도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진심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과 결부시키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주변인들로부터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말을 들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감하겠죠.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마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몇 번이나 죽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또 저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환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적도 있죠. 저는 줄곧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환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를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음에도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도 고통을 줄여줄 수도 없었죠.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고민하며 환자에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나 자신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점차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실은 나야말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가족, 동료, 친구,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한 환자, 그리고 이런 나를 여기에 두신 신의 존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력하더라도 환자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다독여주는 사람과 끈끈하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환자 곁에 남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게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그 존재 무언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인생이 만약 1년 후 끝난다면 하고 가정하게 되고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면 여러분의 풍경은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혼자서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어떤 책임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수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죠.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돼.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돼. 내가 이 일을 이뤄야 돼. 이 사회에서는 강한 책임감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다고 평가받으면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물론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엇이든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결과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주거나 남에게 의지하고 맡기기보다 스스로 하는 쪽이 편해서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더는 해내지 못할 정도의 일을 떠안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평소에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고 혼자서만 열심히 에너지를 소모하다 결국에는 완수하지 못해 자책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다치거나 아파서 거동이 불편할 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는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이때 큰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기도 하고 내가 없으면 가정과 회사는 누가 책임지나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죠. 혹은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주변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 힘에 겨운 일을 타인이나 자연, 운명 등에 맡기는 것. 이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큰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한 여성 환자 역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전업주부로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사회교육 관련 단체 임원 자리도 적극적으로 맡았던 환자. 그러나 유방암에 걸려 6개월 남짓 남았다고 선고를 받은 것이 4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자는 항상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환자는 방문할 때마다 암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한 책임감과 아이들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어머니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죠. 그러나 그 후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환자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 세상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남편에게 맡기기로 했다며 본인은 저 세상에서 가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죠. 그와 동시에 예전에는 근심으로 가득 찼던 환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은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눈에 비친 풍경은 흑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용기라는 한 걸음을 내디더니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음을 알았다. 그 순간 내 눈에 비친 풍경에 물이 들었다. 이 시는 3년 정도 제가 돌보았던 나나라는 여성 환자가 써준 병이 준 용기 컬러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한다고 그렇게 쉽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노력한 끝에 더 이상 혼자서 떠안고 있기에는 힘이 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겨진 가족은 괜찮을지 걱정이 되고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에 주변만 신경 쓰게 되죠. 그러나 심사숙고하며 정리해 가다 보면 평소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 중에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인생은 좀처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육아가 일단락되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이번에는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곳에 딱 맞는 조건을 도무지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나에게는 선택할 권리도 선택할 여지도 없는 걸.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평소에 항상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렸을 때 일어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본인입니다. 어떤 경로로 회사에 갈지 정하는 것도 어떤 일부터 시작할지를 정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외식할 때는 수많은 메뉴 중에서 무엇이 먹고 싶은지 고르기도 합니다. 직업과 삶의 방식을 정할 때도 반드시 어떤 지점에서 선택을 하죠. 지원할 회사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흥미가 있는지 합격할 수 있을지와 같은 선택도 본인이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쪽을 고르는 사람은 절대 없죠. 반드시 그 시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즉, 지금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무수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면 우리는 좀처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은 대체로 병에 걸렸을 때거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입니다.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선택의 폭은 크게 좁아집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자신의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돈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가 사라지면 길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는 일도,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 스스로 가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먹는 음식도 제한되고 때에 따라서는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위에 구멍을 뚫고 튜브를 넣어서
체내에 주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걸어서 근처 슈퍼에 가고 싶어요. 한 번만 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어요.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한 선택의 자유는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된 환자는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이동식 좌변기를 사용할 수도, 유치 도뇨관을 삽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간호를 부탁할지 선택할 수 있죠.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자유롭고 당연하게 선택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분명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일부터는 더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